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1차 경찰대 시험 2024년 8월 3일 토요일 실시됩니다. 자, 뭘 공부하면 되는가 하면은 그냥 평소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경찰대 최근 경향이 수능에서 4점짜리 약간 계산이 좀 있는 4점짜리와 그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수능에서 만점 1등급을 원하는 학생은 이렇게 경찰대 기출문제도 꼭 공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볼까요?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론이라고 했죠. 유사한 것이 아마 6월 시험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밑이 다를 때는 밑이 같게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가만 봤더니 요놈은 2분의 1에 제곱을 시켰기 때문에 밖으로 빠지면 2분의 1. 아니야, 요거 4분의 1로 바꾸면 제곱해주고 제곱해주면 되니까 오케이. 자, 나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나를 t로 치환해버리면 요놈은 2t가 되고요. 2t 마이너스 2 곱하기 t. 예, 오케이. 바로 확인되었죠. 자, 간단하게 계산하고 약분하고 전개시켜서 한쪽 변으로 다 모았더니 이와 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였더니 t 플러스 1 그리고 t 마이너스 0보다 작다. 옳지, 그럼 됐죠? 즉 t라고 하는 값인 로그 4분의 1을 밑으로는 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므로 x는요 16분의 1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4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연수라고 하면 1, 2, 3이라고 해서 모두 몇 개요? 예, 3개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아무리 좀 어렵고 계산이 있는 1번 문제이더라도 1번부터 차분하게 해야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까요? 이거는 뭐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이 경찰대 문제는 수능이나 모평보다는 한 단계 높습니다. 합성함수로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f와 나의 합성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갔을 때 fx라고 하는 값을 봤더니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는 1이 되어 있습니다. 1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나 이 값은 F1을 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식의 값은 F1인 2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봤더니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은요 플러스 제로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2 플러스 제로로 갑니다. 따라서 이제 f라는 함수에서 마이너스 2로 가되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하나씩 가까이 보냈더니 어디로 갔어요? 예, 2로 가까이 가는 것을 확인했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2 더하기 2에서 4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수능보다는 한 단계 위에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합성한 것을 잘 안 물어보는데 합성시킨 함수의 좌극한이나 우극한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3번 볼까요? 자, 3번은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삼각함수들의 합차 또는 곱 절대값의 주기를 물어봤습니다. 주기 함수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주거나 했을 때 주기 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 함수가 되었을 때는 각각의 함수의 공통인 주기를 찾으면 돼요. 자, 볼까요? 여기 탄젠트 2분의 3파이 x라고 했습니다. 탄젠트 주기는 파이이기 때문에 나 이 탄젠트 2분의 3파이 x는 같은 것이 반복되기를 3분의 2 그리고 3분의 4, 3분의 6 이와 같을 때 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주기는 3분의 2의 배수라고 하면 돼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것은 3분의 2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x의 주기라고 하면요. 이것의 주기는 사인은 2파이가 주기이기 때문에 1, 2, 3 이와 같은 값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차 또는 합의 주기를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기 중에서 처음으로 같아지는 것을 찾으면 되죠. 뭐가 있겠어요? 예, 3분의 6, 2. 예, 주기는 2입니다. 예, 그래서 기억은 옳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또 볼까요? y 이퀄 2파. 2파이는 평행 이동시키니까 관계없고 코사인 2파이 x라고 하면 주기는 1, 2, 3 이와 같은 자연수가 주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1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4 파이 x, 사인 주기는 2 파이이기 때문에 내가 주기가 되려면요, x의 2분의 3 또는 2분의 3 맞나요? 예, 2분의 3 그리고 2분의 3의 배수인 2분의 6이라든지 이런 값들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으로 처음으로 같아지는 것은 어떤 경우는 3일 때죠. 2분의 6 하면 3이 되었고 주기는 3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중에서 우리는 그 중에 제일 작은 양수를 주기라고 하죠. 그런데 대학에 가면은 그 값의 배수 다 주기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쪽 다 주기가 되도록 같은 것이 반복되는 제일 작은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사인 파이 x라고 하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2파이가 사인은 2파이가 주기이기 때문에 나의 주기는 2, 4, 6 이런 값들입니다. 그 다음은 코사인 2분의 3파이의 주기는 2파이인데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의 주기라면요, 3분의 2라든지 3분의 4라든지 3분의 6이라든지 이런 값들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똑같아지는 경우는 3분의 6의 주기는 2입니다. 옳지 확인되었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수능에서는 잘 안 물어보는데 학교 내신에서는 자주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대 학교 내신 좋은 학생들, 내신 성적 잘 나오는 학생들, 성실하게 학교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은 두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가조건을 봤더니 x, f'x의 한 부정적분이 이거라는 얘기네. 오, 그래? 그러면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되어 있네. G'의 값이 제로이다. F-E는 얼마인가? fx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것의 부정적분이 이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부정적분의 뜻에 따라서 미분하면은 x, f'x라고 하는 것이 우변 미분한 3x제곱 플러스 6x입니다. 그리고 fx는 다항함수고 x로 나눠버렸더니 f'x라고 하는 것이 3x 플러스 오케이, f'x가 3x 플러스 6이네.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2분의 3x제곱 플러스 6x에다가 적분상수가 필요하겠죠. 자, 뭘 물었어요? f-1을 물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그건 또 어떡하지? 여기 주어져 있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네. 나 미분해버리면은, G'X가 되었고, 미분하면 X, Fx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이 대입한 값이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X에 2 대입하면은 G' E 이퀄 2 곱하기 F2인데 내가 0입니다. 뭘 알았습니까? F2의 값이 제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적분상수를 완성할 수 있죠. 자, F2가 제로 된다고 해서 적분상수를 구해보면요, 그건 바로 할 수 있죠. 자세한 계산보다 어떻게 문제에 어떤 원리 개념을 담고 있는가를 볼 거예요. 적분상수가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찾았습니다. 옳지. 그러면 이제 알았죠? F-2의 값은 이제 -2를 대입해서 그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뭐였어요? 부정적분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기본 성질로서 미분하면 안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대는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초 개념에다 살짝 조금 심화된 개념이 2개, 3개 합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만을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5번. 두 실수 실수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2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A 또는 A 세제곱의 값을 구해내야 되고 B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B는 이것의 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제곱근이기 때문에
b는 제곱을 시키면은 마이너스 루트 8, 루트 8이니까 2 루트 2a라는 뜻이고요. 이게 제곱근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16의 세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세제곱 시키면은 a제곱 b의 세제곱이 되어버리고 마이너스 옳지 되었어요.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연립해서 푸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A 대신에 B로 나타내서 식을 갖다 놓고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식을 푸는 과정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결과는 연립해서 풀었더니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A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인 A 세제곱 마이너스 2B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 그리고 플러스 4라고 해서 거듭 제곱근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놈이요. 세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는 놈이요. 거듭 제곱근에 대한 뜻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었죠. 자, 어떠합니까?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죠. 25문항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이 제 밴드 개념상상교육연구소에서 또는 경찰대에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2차 함수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를 했어. 그래? 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 역함수를 갖습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증가함수네. 그럼 역함수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yx라는 직선에 관해 대칭입니다. 따라서 방정식 fx = gx의 큰 이라고 하면은 fx라는 저 이차함수 그래프와 y x라는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게 b가 있고 b가 있다. 그러면 b에서 b가 그럼 b 값을 찾아내야 되겠네. gx-fx 정적분 값을 구하라고 해서 그럼 a가 얼마인지 알아야 저 값을 계산할 수 있네요. 옳지. 그러면 일단은 역함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y x라는 직선부터 먼저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 fx라는 것을 봤더니 역함수와 만난 점이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y x하고 만나는 점. fx = x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b와 2b라는 것과 일치했고요. 따라서 내가 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것을 역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y x에 가서 대칭시키면 되죠. 옳지. 나를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은 대칭이기 때문에 이놈을 구해서 2배를 하면 되고 내가 b이고요. 내가 2b이고 나 제로입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b와 2b인데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그렇죠. 2차 방정식이요. 그럼 2차 방정식 근이고 아직 미정 계수가 있네요. 그럼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따라서 다듬어 정리하였더니 12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a 이퀄 x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야. 이쁘게 식을 다듬었더니 12를 곱하고 식을 다듬었습니다. 그랬더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a 이퀄 제로가 되었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요놈이었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인 3p가 6 따라서 b는 2라고 하는 값을 벌써 찾았습니다. 그럼 2b는 4이겠죠. a도 알아볼까요? 두 근의 곱은 2b의 제곱인데 내가 12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따라서 a 값은 얼마요? 2 넣고 확인해 보면요. a의 값은 3분의 2인 것을 확인하였어. 옳지. 그럼 이제 됐죠.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 것은 gx-fx를 2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한 값이에요. 그럼 나는 넓이로 하면 s는 2배의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자, gx에서 fx를 뺀 것이 아니라 y x에서 f를 빼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거네, 그죠? 2를 바꿔 표시하면 되겠죠? 나 이거 그대로 가져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 그냥 다 갖다 넣을게요. 그대로 해볼까요? x 마이너스 fx라 그냥 써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뭐예요? 2차식이에요. 이 2차 파식에 제로되는 두 값이 2하고 4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마이너스 6분의 2창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6분의 공식이요.
따라서 나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 창의 개수 마이너스 12분의 1이에요. 오, 그랬더니 예, 마이너스 12분의 1.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4 마이너스 2에서 끝 됐어요. 그놈의 2배였잖아. 그놈의 2배였으니까 이와 같이 해주면 되고 계산해주면 구하고자 하는 답은 9분의 2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했구나. 자, 경찰대 문제의 특징은요. 1학년 교과 내용을 충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리고 또 계산 또한 많기 때문에 계산을 좀 간략하게 해서 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길게 계산했을 때는 몇 문항을 포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만 70% 이상 받으면 좋은 성적을 합격입니다. 자, 6분의 공식 모르는 친구 없겠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역함수 1학년 교과 내용입니다. 1학년 수학이요. 그 다음에 저 정적분은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x와 fx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2배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7번입니다. 각의 4분면에 대한 것인데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경찰대 문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시오라고 하면은 좀 유명 학교의 내신 문항과 난이도가 같습니다. 유형 형태가 같습니다. 수능에서 4점짜리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자, 3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러면 3세타라고는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이 K 있을까요? 이 K5 플러스 제로보다 크고 이 K5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는 작게 되면 1사분면의 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세타는 제2사분면의 각, 이거 뭐요? 아이 했잖아, 상가함수에서 일반각이라고. 일반각. 예. 자, 4세타는 제2사분면의 각이니까 2L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L 파이 플러스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K와 L은 정수입니다. 뭐? 각의 4분면과 일반각이요. 자, 그럼 아래에서 위를 가져다 빼주게 되면은 세타인데 작을 때는 제일 작은 놈에다가 제일 큰 거 뺀 거예요. 따라서 이 L 마이너스 K 파이 제일 큰 놈에다 제일 작은 거 뺀 거. 이 L 마이너스 K 파이 플러스 파이 옳지. 자, 요 놈보다는 크고 요 놈보다는 작으니까 세타가 어디요? 예.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범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타는 제1사분면 또는 2사분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3이요. 예. 뭘 물어봤어? 일반각의 표현 그리고 각의 4분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잘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또 8번이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수열 여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열, 모든 항의 음수인 수열 AN이 있다. 자, AN은 항상 0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그때 그 수열이 뭔가 찾아내서 1부터 99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여러분이 특이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항 분리를 시켜서 차례대로 지워지고 앞에 몇 개 남고 대칭 위치에 뒤에 몇 개 남는 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그걸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AN이 어떻게 되는가 찾아야 되는데 나 귀찮아. 그냥 나를 X라고 하고 저걸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자. 2분의 1 X 마이너스 X분의 2 이퀄 루트 N 마이너스 1 x를 양변에 곱해서 식을 다듬었더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x제곱 되었고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m 마이너스 1x 그리고 마이너스 2 이퀄 0. 침착하게 하세요. 자, 경찰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1학년 수학을 잘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가만 봤더니 쉽게 인수분해가 물론 뭐 신경 쓰면 할 수는 있겠는데 좀 괴로워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면 돼요. 그랬더니 x값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따라서 루트 m-1 플러스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은 잘 알잖아. m-1 플러스 했으니까 n 플러스 이와 같이 되었어요.
자, 그 중에서 음수인 음의 근이 바로 AN입니다. 따라서 AN은 이 중에서 마이너스 값이라면 루트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요놈이야. 자, 그럼 이제 알았죠? 앞에 뒤에 싹싹싹 지워지는 형태로 분수꼴이 아니라 무리식으로 주어져 있는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옳지. 그럼 저 구하고자 하는 합 S는 첫 번째 항이라면 n의 1 넣어볼까요? 그럼 제로 마이너스 n의 1 넣어볼까요? 1 넣었더니 루트 2이고요. 두 번째 항이라면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이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4가 되었고, 그리고 쭉 더해서 봤더니 뭘 알았잖아요.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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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루트 1, 3, 루트 3 이 뒤에서 없어졌겠네. 남아있는 것이 요놈하고 요놈하고 이렇게 되었구나. 자, 없어지고 그다음 뒤에 가면 없어지고 또 그다음 또 차례대로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도 남는 것이 두 개가 남습니다. 루트 97 마이너스 루트 99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98 마이너스 루트 100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럼 대칭 위치에서 안 지워지고 남은 것은 요놈입니다. 따라서 그 합의 S는 제로, 그리고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99니까는 3 루트 11, 그리고 마이너스 10 옳지. 따라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루트 11입니다. 저도 뭐 글씨를 이쁘게 쓰는 편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깔끔하게 줄 맞춰서 이렇게 침착하게 해야 돼요. 경찰대는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합격하면 좋잖아. 좀 계산이 좀 있어. 시간이 좀 걸려. 계산 실수하면 큰일 나.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침착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문제 볼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실선지 집합에서 연속이 중요해요. 연속은 뭐예요? 함수 값하고 극한 값이 같으면 됩니다. 그냥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거. 수학적 의미는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이 같다는 거예요. 연속. 자, 가조건을 봤더니 모든 실수액, 이거 경찰대 준비하는 학생은 이거 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1이 아니라 제로면 뭐예요? 원점에 관하여 대칭인 일명 기함수요. 그런데 1이 되어버렸잖아. 그럼 나는 사실은 뭔가 하면요. 제로, 요것의 절반인 2분의 1에 관하여 대칭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이제 기본 제로이면 원점 대칭이고 위로 평행 이동해서 올라가 있잖아. 여기도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올라가서 이 점에 관하여 대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되는 x에 대해서 gx는 이렇게 정의를 하였는데 연속이에요. 내가 연속이라는 건 뭐예요? 다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럼 내가 0일 때도 정의가 되었다는 그 극한 값하고 같아. 옳지. 그러면 이놈은 다시 식을 나타내 봤더니 다음같이 됩니다. 이 fx-7에다가 인수분해 하였더니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 값이 함수 값으로 같아야만 연속이고 2로 가까이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놈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나 x가 2로 갈 때나 극한 값이 다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제로니까 분자도 제로예요. 따라서 f-1의 값이 2분의 7입니다. 그리고 f2의 값도 -2의 값도 역시 2분의 7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정식 fx = k가 반드시 열린 구간 제로 2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건 뭐죠?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 그러면 f0를 한번 알아볼까요? f0의 값이 얼마인가? 제로는요, 여기 넣어보세요. 제로, 1. 그래, 제로 넣었더니 더해서 f0는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옳지. f0는 2분의 1이요. f2의 값은 2분의 7이요.
그런데 선생님 마이너스 1의 값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 여기 있잖아. 1 대입하면 F1의 값이 얼마인지 나오죠. F1의 값이요. 내가 2분의 7이고 마이너스 2분의 5인 것을 알았습니다. 옳지? 그러면 주어진 이 조건에서부터 확실히 알아낸 것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제로일 때 어디를 지난다? 2분의 1을 지나가. 선생님 대칭이라는 거 필요 없네? 그래 필요 없었어. 그 다음에 또 확실한 건 또 뭐 있었어요?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5를 지났어요. 또 확실한 것이 뭐 있었어요? 2일 때 2분의 7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연속 함수예요. 그러면 나 그래프 오다 보면 이렇게 왔거나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간 꼴이겠죠. 자,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K 값이 이와 같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야 한 개, 두 개, 적어도 두 개의 실근. 사이값 정리 맞죠? 따라서 K의 값 정수는 이것보다는 커야 되고 나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K가 될 수 있는 값은 제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모두 몇 개? 예, 3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무슨 문제? 연속 함수에 대한 중요한 성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 최대 최소 정리. 그 다음에 연속 함수는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거를 가지려면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연속 함수의 중요한 성질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였고요. 그러네. 이 대칭은 안 써먹었네. 요런 F1을 구할 때만 써먹었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0번 볼까요? 10번은 fx라는 함수가 2를 경계로 달라져 있습니다.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2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4로 주어져 있고 gx라는 함수를 봤더니 fx의 절대값을 붙여서 t-1에서부터 t 플러스 3까지니까 적분 구간 길이가 3이고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x축과 fx를 둘러싸인 영역이 뭐예요? 넓이입니다. 그 넓이는 t가 a일 때 최소값이다. 넓이의 최소를 물었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 정적분 기호로 표시된 것이 넓이라는 사실만 수 2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그냥 1학년 수학 방식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1학년 방식으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보다 작을 때 fx의 그래프는 2일 때 제로가 되었고 기울기가 2예요. 그런데 절대값 비율을 붙였기 때문에 기울기가 2가 되도록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즘 지나면서 기울기가 4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구간 길이가 3인 구간을 움직이다 보면은 요 밖에서는 사다리꼴이고 최소는 요 안에 어딘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 여기 어딘가에 최소값이 넓이가 최소인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간 길이가 3이었어요. 그러면 나요. 요거 t-1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인데 1학년 방식으로 풀 겁니다. 밑변 길이를 a로 놓을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높이는 2a가 되겠죠. 밑변 길이를 b라고 놓을게요. 기울기가 4였기 때문에 4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3이고 그때 뭘 구해주면 되는가 하면 왼쪽 삼각형의 넓이 a제곱, 오른쪽 삼각 2b제곱 이것의 최소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1학년 문제잖아. 산술기하 평균, 코시바르 비덕시 이게 뭐든지 사용해도 됩니다. 선생님 이거 다시요. 요거 패스 죄송합니다. 2b제곱이요. 그래 선생님 더 간단히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b 대신에 3-a를 집어넣었더니 a제곱 플러스 2, 3-a의 제곱 이것의 최소를 물었잖아. 나 전개시키면 3a제곱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12a에다가 플러스 2고 18에 이와 같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꼭지점의 값을 구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3a-2의 제곱 그리고 a가 2일 때 그 최소값이요.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6 나오고요. 그럼 해결됐습니다. 내가 최소가 되는 것은 a가 2일 때요.
A가 2였기 때문에 이만큼 물러나서 내가 제로입니다. 따라서 T 값이 여기 말하는 A요. 여기 A하고 다릅니다. 제가 혼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여기 A와 여기 AB는 달라요. 제가 임의로 그냥 표시했어요. 자, 따라서 T가 1일 때 최소값은 얼마가 나오는 6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을 물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답은 1 플러스 6에서 7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찰대 특징을 얘기하면은 수 1, 수 2, 굳이 미분, 적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1학년에서 배운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학년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건요. 그 미적분의 이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자, 그 다음 또 계속 이어서 몇 개 더 볼까요? 자, 11번 또 보겠습니다. 11번은요. 두 실수 A는 0보다 크다. 이것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그러네. 이거는 수능 단골 4점짜리입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고요. T에 대한 3차 함수네. 그 다음에 가조건을 봤더니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위치의 차가 32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이 두 번 있다는 거네. 그 위치의 차이가 32요. 그 다음에 점 P가 출발한 후 P의 가속도는 속도를 또 미분하면 되고, 그것이 0이 되는 순간에 위치는 36이다. B-A는 6평 치른 지 얼마 안 됐죠. 지난 6평 문제도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위치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수능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 문제하고도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속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속도 VT를 구하면 바로 미분하면 되죠. 3T 제곱 마이너스 12AT 플러스 9A 제곱 이와 같이 되었고요. 가속도도 구해볼게요. 가속도 AT라고 하면 다시 미분하면 되니까 6T 마이너스 12A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면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입니다. 보기 좋게 인수분해가 되네. 3T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3A라고 해서 A와 3A일 때 속도가 제로이고 그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6 뽑아냈더니 t 마이너스 2. 자, 이 문제는 수능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이미 익숙한 것이지만 제가 다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가조건에서 저 3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좀 출발해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간 꼴이죠. 따라서 극대값 마이너스 극소값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xa 마이너스 x 3a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32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의 위치니까는 x 2a라고 하는 값이 계산해야 될 겁니다. 36이에요. 옳지.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자, xt라는 식에다가 xa와 x-3a를 계산해 보면은 내가 4a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생략해도 되잖아요. 나는 2a 세제곱 플러스 b가 나오면 옳지. 그럼 선생님 다 됐어요. b-a를 물었잖아. a 값은 얼마요? 2라는 것을 알았고요. a 넣었더니 b 값은 얼마요? 20이라는 걸 알았고, 따라서 b-a의 값은 18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계산이 좀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요즘 수능도 이런 식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경찰대만 계산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전형적인 수능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보겠습니다. 12번 보십시오. 12번은 제가 좀 너무 빠른가요? 그럴 때 좀 여러분 쉬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정으로 1등급 만점을 원하는 학생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바른 자세로 밴드에서 자료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함께 임해 주시면 돼요. 안 그랬다고요? 그럼 잠시 멈추고 먼저 풀어보고 오세요. 자, 풀어본 학생들 한번 보세요. 12번.
fx라는 함수가 5일 때와 5가 아닐 때 나눠서 따로 되어 있다. gx라는 함수는 이 fx를 이용해서 이렇게 1을 경계로 또 다르게 되어 있다. hx도 fx를 이용해서 제곱 그리고 절대가 붙어서 이와 같이 되어 있다. 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 연속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식의 연속은 함수의 연속을 설명하는 교과서의 개념 설명 보기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 개념 설명 보기 참고서 문제집에는 없어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또 교과서 박성동이라는 거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은 gx 곱하기 hx도 실선 연속이라. 아, 꼴을 보아니 나는 뭐 연속이니까 연속함수 맞아요. hx. 불연속일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좌우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이 되는 함수에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은 일단 그 불연속인 점에서 함수가 제로 되는 걸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얼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fx가 연속이라는 것에서 보면요, 5가 아닐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7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x5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7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은 새로 바꿔서 나타내면 x-5가 분자에 돼 있어서 사라져야 되겠고, 남아있는 것이 x 얼마? 5를 대입했을 때 7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겠네. 따라서 x 플러스 2에 옳지 되었어. 내가 fx입니다. 5 대입했더니 7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되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그것을 7로 메꿔버렸잖아. 옳지, 내가 fx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fx 연속이라는 것에서 벌써 구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gx를 찾아낼 차례인데요. 먼저 x가 1보다 작을 때는 나를 가져다 집어넣었더니 누드 2-x예요. x가 1보다 작은 무리함수네. 그 다음은 x 플러스 2가 되었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옳지. 그럼 이제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 한번 알아보죠. 1을 경계로 달라지는데 1일 때 나는 4, 1일 때 나는 4가 되었고 기울기가 1 되는 직선이고요. 1 대입하면 1이 되었고 나는 이렇게 되는 무리함수. 옳지. 따라서 gx는 1일 때에 우극한 존재하고 함수값 정이 되었고 자극한 존재했지만은 점프 갭이 생겨서 불연속입니다. 여기에 hx라는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hx를 가만 봤더니 절대값 요거 x 플러스 2였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1이 요 값에서 제로 되는 걸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극한도 제로, 자극한도 제로, 함수값도 제로입니다. 1일 때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은 다 됐죠. 1 대입했더니 절대값 붙여서 제곱 9 플러스 알파의 절대값이 11이 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알파 값은 2가 되었거나 알파 값은 마이너스 20이면 되고 그것에 곱을 물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입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내용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시간 걸리는 것 뿐이고 수능하고 별 차이가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할만했죠, 그죠? 예, 연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 정도라면 뭐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도 뭐 레벨 2 문제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가쁘게 넘어왔는데 저는 이 경찰대 해설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문항 이거 13번 이 문제 때문에 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어디서 낯익은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6평에서 비슷한 것이 있었잖아.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에서 예전에는 그림 도형이 있는 걸 많이 물어봤는데 이 가나 조건, 코사인 또는 사인에 들어간 조건식을 주고 삼각형을 모양을 결정하고 외접은 넓이와 관한 문제가 전형적인 최근의 삼각함수 활용에 대한 수능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경찰대 해설을 하루빨리 올려야 되겠다고 제 마음을 굳힌 겁니다. 6평 문제와 유사해요. 알았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코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P이고요. 나 역시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C입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없어졌고요. 그럼 이 식에서부터 찾아낸 것이 뭔가 하면 사인 제곱 A 플러스 사인 제곱 B 이퀄 사인 제곱 C예요. 자, 보세요. 지난 6평에서 이게 뭐예요? 태각의 사인 값과 변의 길이는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A제곱, 변의 길이 A제곱, 변의 길이 B제곱 이퀄 C제곱이기 때문에 ABC 삼각형은 빗변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옳지. 나는 다음과 같이 돼요. 나는요,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A, B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B라고 하면요, C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C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가조건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조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봤더니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요.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 뭐예요? 빗변입니다. 그러면 지름이 얼마예요? 6이요. 아, 그거 됐다. 그러면 A 각의 코사인 값, B 각의 코사인 값, C 각의 코사인 값 다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식을 다듬어 정리할 수 있죠. 예, 나를 다듬어 정리했더니 2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A의 값이니까는요 6분의 B. 자, 수능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모평을 비슷했기 때문에 천천히요. 코사인 B라고 하면은 6분의 A요. 그 다음 코사인 C는 C가 90도이기 때문에 나는 제로이고요. 내가 이루트 그래. A, B에 관한 식이 나왔네. 그리고 여기에 A, B에 관한 식이 있네. C는 얼마? 예, 이미 6을 알았으니 36이고. 연립해서 A, B를 구했다면 넓이 S는 2분의 1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바로 구해지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달라진 최근의 수능에서도 삼각함수 활용해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식을 이쁘게 다듬어서 정리하면은 A 플러스 루트 2B 이퀄 6 루트 3입니다. 자, 이 식과 이것을 연립해서 풀이를 하면은 A 값과 B 값이 구해지는데 그건 제가 좀 생각해도 되겠죠? 예. A 대신에 6 루트 3 마이너스 대입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리고 변의 길이니까는 A나 B의 값은 6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찾아내면 돼요. 그걸 풀이했더니 B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은 2루트 6이 나오고요. A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은 2루트 3 나와요. 이건 풀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넓이를 구했더니 6루트 2입니다. 라고 해서 바로 구해질 거예요. 달라진 최근의 상가함수 활용의 경향입니다. 6평 시험에서도 도형 그림이 아니라 사인, 코사인에 관한 조건식을 주고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다른 값을 구하는 문제가 전형적인 수능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4번입니다.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다항함수 fx요. 그리고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입니다. 자,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조건이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고 이때 곡선 라지 fx 마이너스 스몰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함수가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특정한 점에서 함수의 값, 그 다음에 나조건을 봤더니 미분계수의 정의식이네.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갔을 때니까는 최고차항을 결정할 수 있는 옳지 차수를 결정하면 되겠네. 요놈의 부정적분이 이와 같기 때문에 라지 f 프라임 x 이퀄 스몰 fx이므로 내가 나보다 차수가 하나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차식이요? 3차식이고 내가 2차식이라야 5차식이 됐네. 그리고 5차의 개수가 3이 되면 되네. 그러면서 선생님 알았습니다. 라지 fx가 다음 같은 꼴이라야만 되겠네요. 나는 x세제곱 이런 꼴이고요. 그러면 스몰 fx라고 하는 것은 3x제곱 이런 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곱해졌더니 3x 5 오케이 됐네. 그래서 가조건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이미 찾아내버렸습니다. 그럼 가는 써먹었네. 그럼 이제 나조건에서는 어떡하지? 요거 봤더니요. 극한 값이 존재했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정의식입니다.
F0의 값이 2라는 얘기고 F'0의 값이 역시 2라는 얘기예요. F0는 뭐 할 때 쓰이니? 스몰 f라는 함수의 상수항을 구할 때 쓰입니다. F'0는 뭐니? 1차항의 개수를 구할 때 쓰여요. 끝났습니다. 스몰 fx가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니까 적분해봐, x제곱, 적분해봐, 2x. 야, 적분상수가 필요하네. 적분상수 어떻게 구하지? 여기 있잖아. F0라고 하면 2였어요. 라지 F0가 있고 4니까 라지 F0가 2가 돼야 되니까 2, 옳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완성되었으니까는 넓이 구하는 거는 기본적인 계산만 하면 되죠. 그건 안 보여줘도 될까요? 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나를 계산하면은 라지 F 마이너스 스몰 f 계산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x축에서 원점에서 접하고 나 제로 2 되는 거고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 s 이퀄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 외에 특별한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바로 하세요. 자, 계산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답 결과만 얘기하면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몇 차례도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예요. 최근 수능 경향하고도 같습니다. 수일, 수의 단은 6개밖에 안 됩니다. 비슷하고 뻔한 문제들이 경찰대, 사관학교, 6월 모평, 9월 몇평, 모평, 수능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 차수 결정, 최고창의 개수 결정. 그 다음은 이건 뭐예요? 이 극한값이 미분계수의 정의시가 왔기 때문에 미분계수 그리고 함수값을 이용해서 1차항 상수항을 결정. 오케이. 그 다음은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해주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그저 여기까지 하는데 좀 숨가쁘죠. 그래서 경찰대는 잠시 정신 놓치면 안 됩니다. 바짝 차리고요.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절반 조금 넘게 맞췄고 T쪽에 배점이 높은 것은 아직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배점이 높은 문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좀 어려워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낮춰볼까요? 속도를 낮출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AN은 항상 0보다 큰 값이에요. 그 두 번째 항이 파이래요.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와 같이 되어 있대요. 그럼 이런 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7an이 5an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네. 그래, 나중에 어디선가 써먹을 것 같아. 자, 다 조건을 봤더니 모든 자연수, 이웃한 두 항의 비율이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값이 일정하다면 뭐예요? 등비수열이잖아. 일정하면 등비수열이라는 뜻이네요. 옳지. 그럼 혹시라도 등비수열이 될지 모르니까 나 요놈 옆으로 넘겨서 계산해 보면요. an 플러스 1이 작거나 같다. 5분의 7an 이런 꼴이네. 아니, 양수니까 넘겨줘 이렇게 한 거예요. 요 값이 일정하면 뭐야? 등비수열. 일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이거 이퀄 제로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면은 일정한 경우가 나올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보세요. 사인 2분의 파 플러스 알파 그리고 사인 제곱 알파라는 꼴이에요. 나 뭘로 바뀌죠? 코사인으로요. 그럼 난 사인 제곱이니 코사인으로 바뀌죠. 옳지. 그러면은 코사인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을 x로 치환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저 항은 2, 1 마이너스 x제곱이 되었고요. 두 번째 이 항은 이 상함수의 상호관계잖아. 5x가 되었고 플러스 1 이퀄 옳지. x가 구해지겠네. 한쪽으로 이 양식이고 오른쪽으로 이 양식이고 식을 다듬었더니 이 라지 x제곱 플러스 5x 숫자 부호를 봤더니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 이퀄 되는 옳지. 저 인수분해 되었습니다. 나 살짝 인수분해 해줬더니 나 얻어지는 값이 2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3 이퀄 제로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코사인 값이니까는 마이너스 3은
나올 수가 없고 이 값이 얼마요? 2분의 1인 것을 알았습니다. 2분의 1이요. 그런데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값은 3분의 파이도 있고 또 뭐 3분의 5파이도 있고 그런데 요 조건이 있잖아. 그러면 쌤 이거를요 그냥 이렇게 나눠서 표시하면 되겠네. 나 이 값이 양수니까 0보다는 크고요. 여러분 봤더니요. 놨더니 5분의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게 알아면 요것뿐이네. an분의 an 플러스 1이요. 3분의 8. 옳지, 알았어요. 따라서 수열 an은 뭐라는 걸 알았습니까? 공비 r이 3분의 파이가 되는 등비 수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산 많죠? 수능식으로 따지면 계산이 많은 4점짜리입니다. 이제 두 번장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네. 그때 저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넣고 계산하면 되겠네. 네 번장은 두 번장인 파이에다가 공비 R에 그냥 R로 써볼까요? 그냥 두 번장이라 할게요. 두 번장, 이게 파이라고 할게요. 공비 R이 요놈이었어요. 그놈의 R에 얼마 제곱을 하면 되고, 그놈의 5승입니다. 여섯 번장은 파이에다가 공비 R에 몇 승이요? 4승을 하면 되고, 그놈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R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은 여러분이 낼 수 있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답은 9가 나옵니다. 자, 뭐였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하였죠? 선생님은 일단은 이것 때문에 이 삼각 방정식을 풀면은 an분의 an 플러스 1의 값이 얼마인가가 결정이 될 거야. 자, 두 인접한 항에 p가 같기 때문에 등비수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인가 이 삼각 방정식을 풀어서 찾아낸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나조건 때문에 요거 3분의 파이 하나뿐임을 제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어떠한지요? 이게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경찰대 시험 문제는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경찰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친구는 주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 보정을 받은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6번입니다. 자, 16번은 x가 0보다 크나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닫힌 구간이네. 여기는 모든 실수에 이 부등식, 도함수 활용해서 부등식이에요. 뭘 구하면 돼? 양쪽 경계점의 값하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값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런데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양수 A의 범위를 찾으면 되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구하면 되겠네. 옳지. 그러면 뭘 필요로 합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 너를 그냥 fx라고 한번 해볼게. 따라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그 도함수를 필요로 하니까는 6a x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x 플러스 6이다. 자, 우리는 이쁘게 인수분해 되기를 원합니다. 6 빠져나가고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1 그리고 ax 마이너스 이와 같이 됐네. 쌤이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 함수는 a분의 1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내가 x가 1일 때 극대값이고 x가 a분의 1일 때 극수가 되고 제로일 때가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가 있고 x가 제로일 때 어딘가 있고요.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x가 제로일 때 어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x가 a분의 1일 때이고요. 그리고 x가 1일 때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0부터 1까지 범위 안에서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을 때는 뭘 해주면 됩니까? 나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a분의 1이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와 같은 경우로 하면은 a 값은 0보다 크고 1, 경찰대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때는 f1의 값이요. 그놈의 값이 최대예요. 근데 그게 최대 1보다 어떻게 작게 나오면 되잖아. 따라서 1 대입해서 이 값을 계산해 주면은 3-a는 1 대입해서 계산했습니다. 내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A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아야 되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no, 탈락. 그러면 두 번째와 같은 경우인데 0부터 1까지 범위 내에서 1보다 작아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 1일 때문에 더 넣어도 상관없고요. A의 값이 1보다 클 때이고요. 그때는 F, A분의 1이 주어진 구한 안에서 최대 값인데 내가 어떻게 계산한 값이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도록 하면 됩니다. 자, A분의 1 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입했어요. A분의 1을 넣었어요. 그래서 A분의 1일 때 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 플러스 A분의 3의 억치 됐어.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런 게 경찰대 문제의 특징입니다.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네. 그래. A가 양수였고 A 제곱을 곱해서 2차 부등식으로 식을 바꿔보자. 그랬더니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0보다 이런 인수분해도 잘 안 되네. 그러면 역시 또 2차 방식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근해 공식으로 큰 값이 2분의 3 플러스 루트 5이고 작은 값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부등식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A는 이것보다 크나 같으면 됩니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은 얼마요? 이놈임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좀 계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신 시험과 유사한 형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칠판 정비하고 17분은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여러분도 좀 쉬었다가 하셔도 됩니다. 벌써 한 50분 동안 했을 거예요. 자, 이제 남은 뒤쪽의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제 이 뒤에 문제에서 한 절반 이상만 맞춘다면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보장합니다. 자, 17번 한번 볼까요? 두 실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 C, D 합을 구하시오. A, B, C, D를 다 구하라는 얘기네요. 특징을 봤더니 무한대로 갔을 때에 이런 무리식의 극한값이 C라고 하는 상수로 일정하게 존재한대요. 사실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조속지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유래시키는 방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요.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취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을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t, t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무한대 갈 때로 바꿔서 식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전부 다 유리화시켜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가조건식을 유리화시켜서 한번 볼까요? 이미 뭐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활용 가치가 높은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유리화시켜서 확인했더니 루트 a 마이너스 b x 제곱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x를 분모 분자 각항에 다 곱한 거죠. 그랬더니 a 마이너스 b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x 제곱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일정한 상수값으로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수를 봐야 되죠.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낮으면 안 돼요. 이 더 차수가 더 보여요. 그러면 제곱이고 제곱에 루트 붙어 있고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 1차에 옳지. 그러면 내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가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 없어졌고 이제 최고층의 개수만 비교를 해보면 A-B는 1이 되어버렸죠. 그랬더니 극한값은 2분의 A가 나오고 내가 C입니다. 옳지. A, B, C에 관한 식이 2개 얻어졌습니다. 자, 이제 나 조건을 또한 그와 같은 식으로 유리화시켜서 다듬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무한대 가는 놈으로 치환해서 식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유리화시켜서 식을 다시 나타내면은 무한대로 가는 t로 고친 겁니다. 마이너스 x를 t로 고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b의 제곱 유리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b 플러스 1 t 제곱 마이너스 x 대신에 t로 바꾼 겁니다. 플러스 at 4t 이와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고치면은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누 마이너스 B 플러스 1. 예. 경찰대라서 계산이 좀 많다 그랬습니다. 예, 이와 같이 되었어요. 자,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이기 때문에 앞서와 마찬가지로 나 1차식이에요. 그럼 2차식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T 제곱에서 A제곱이라는 것이 2차의 개수가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에 개수가 있는데 B 마이너스 1이요. B 플러스 1이 A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플러스 A가 되고 내가 제로입니다. 옳지. 이와 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A 값은요, A 값이 문제 중에서 아마 0이 아니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요? 그럼 A와 같이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옳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인 것을 벌써 찾아냈고요. 그래. 그 다음은 이제 이것의 극한값을 봤더니요. 나 사라지는 극한값 구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나 요놈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또 B 플러스 1은요, 역시 또 내가 A하고 같기 때문에 1 돼서 처리해주면 2분의, 2분의. 그 다음에 여기 남게 되는 것은 T항을 찾으면 되죠. T항을 찾아서 계산했더니 2AB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내가 바로 T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네. 야, 그죠? 선생님, 그거 만만치 않네요. 그래, 만만치 않아. 이와 같이 되었어.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되었고,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벌써 확인을 했고요.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은 얼마요?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면 C 값은 얼마요? C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D 값은 제로인 것을 확인했고 A, B, C, D의 합을 구하면요. 얼마가 나왔습니까? 예,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8번 문제부터는 조금씩 이제 까다로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머리 쓰는 문제들입니다. 자, 18번은 세점 n-1 제로, n 제로, 그리고 n1이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t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직선 y equal n분의 x와 y equal 1이 만난 점을 an, 점 AN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N, 그리고 삼각형 T1, T2, TN의 내부와 삼각형 OANPL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N이 3일 때 Y equal 3분의 X라고 하는 직선과 삼각형 T1, T2, T3 공통분 요거예요. 요 세 개의 넓이의 합이 A3인데 그러면 12분의 7이래요. 그럼 A50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삼각형 넓이의 가장 기본은 밑변에 대한 높이예요. 근데 선생님 가만 봤더니 평행입니다. 이 세 개의 평행, 닮은 꼴입니다. 그러면 닮은 꼴이니까 이 세 개는 그 넓이가 등비수열을 이루겠네. 그러면 등비수열의 등비수열? 아니요, 등비수열이라는 말 없어요. 닮은 꼴인데 일단 계산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니? 1이요. 너는 얼마니? 봤더니 3분의 1, 3분의 2니까 나는 3분의 1이요. 나는 3분의 2요. 그 다음 또 볼까?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값을 찾아낼 수 있니? 요 값을 찾아낼 수 있니? 요 값,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생긴 모양 봤더니 양쪽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 즉 4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 역시 닮은 비에 의하면 나는 4분의 1이고 나는 4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옳지. 그럼 이것도 1이라고 하지 말고 3분의 3이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왜? A3가 12분의 7인데 그놈이 어떻게 구해졌는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럼 그 규칙이 그대로 50번째도 성립할 거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조금 여기 반수해 볼까요? A3는요.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2, 3, 4분의 1, 2, 3을 이놈에다가 첫 번째 거 1의 제곱, 두 번째 거 2의 제곱. 됐네. 이런 성질을 찾아냈어요. 아마 나를 계산해 주면은 12분의 7이 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그대로 50번째에도 적용을 시키면 되니까는 50번째도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2 곱하기 3일 때 3, 50일 때 50, 그 다음 곱하기 51이고 자,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쭉 해서 어디까지요? 50의 제곱 오케이 되었어요. 그럼 1에서 50까지 제곱의 합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공식이 있죠. 따라서 계산하면 2 곱하기 계산이 좀 큽니다. 따라서 6분의 그 공식 있잖아요. 6분의 1, 50 곱하기 51 곱하기 100일 오케이 되었어요. 약분식이고 계산해주면 구하고자 하는 값이 12분의 101이 나올 거예요. 그래. 이런 형식의 문제가 수능에서는 좀 어려워서 잘 안 나왔죠, 최근에요. 근데 과거 수능의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모릅니다. 경찰대도 출제 범위가 수일수의 공통 범위잖아요. 사관학교도 그렇고 수능도요. 오랜 역사 동안 치러지다 보니까는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새로운 유형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푼 결정적인 것은 A3가 12분의 7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림의 예를 봤더니 이와 같은 규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50번째 그대로 적용했더니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공식,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공식과 함께 계산했더니 12분의 101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수능에 혹시 나온다면 신유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각 대학의 이과생들을 위한 논술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18번 아주 좋은 문제로 꼽고 싶네요. 자, 그 다음도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19번 문제는 제가 보면서요, 왜 이렇게 쉬운 걸 냈을까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도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 쓰는 것에 따라서 쉬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형또하게 머리 쓰면 계산이 많아서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문제 차분히 볼까요? t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습니다. 이 참수 x-2의 제곱. 그럼 그래프가 머리 위에 떠오르죠. 이 위의 점 P점에서 접선 이것이 X축과 만난 점을 Q라고 하였다. 그리고 직선 T-2 그리고 X-2 O 제로를 지나고 기울기가 2T-2 이거 미분해 보세요. 접선하고 평행합니다. 미분계수 T에서 미분계수하고 같잖아 기울기가. 그 위에 한 점 R이라는 점을 잡았는데 P에 이르는 거리와 Q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 되도록 잡았다. 그러면 삼각형 PQR은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것의 넓이를 ST라고 하죠. 상가함수 극한, 함수의 극한의 활용으로서 전형적인 연계교재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때 이 극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침착하게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계산이 팍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y equal x-2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 위에 P라는 점이 있어요. P점의 좌표는 요거 2입니다. 2의 제곱, 이렇게 되었고요. 자, 여기에서 접선을 걷습니다. 접선을 이와쭉 걷고 만난 점을 Q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또는 몰랐다면 판별식 2차 함수 그래프와 접선이니까 판별식 이용해도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 equal 2t-2 x-t 그리고 플러스 t-2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럼 x절편을 구하면 y제로 넣고 x값을 구합니다. x절편 구하면 1 플러스 2분의 t 제로가 됩니다. q점의 좌표가 구해졌어요. 자, 그런데 요놈의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를 확인해 봤더니 기울기가 같아요.
그런데 어딜 지나가? O라는 점을 지나서 이렇게 되는 평행한 직선이에요. 자, 내가 P이고 Q인데 R이라는 점을 여기에 잡아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 넓이를 ST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도 했어요. 평행선이잖아. 평행선이기 때문에 저 R점을 거기에 잡으나 여기에 잡으나 이 삼각형 넓이나 삼각형 PQR의 넓이나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밑변을 하고 이놈을 높이로 하면 되겠네. 끝 됐어요. 그래? 그랬더니 ST는요. 밑변 길이는 5-1 플러스 2분의 t이고 그 다음 높이는 바로 P의 Y좌표로 하면 되니까 t-2의 제곱이 끝났습니다. 자, 나를 이것으로 나눈 것이니까 나죠. t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극한값을 물었기 때문에 2 대입해 보세요. 5 마이너스 이게 3 따라서 2분의 3입니다. 어때? 계산이 거의 없네. 그래. 야, 이 경찰대 문제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라면 수능 문제로 내도 손색이 없습니다.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또 20번 문제 볼까요? 문제가 점점 어렵습니다. 20번은 fx라는 식을 봤더니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고 뭔가 복잡하게 보이네. 자, x값이 0보다 크나고 2파이보다 작다. 사인, 코사인 한 주기 구간이네. fx를 이와 같이 코사인 제곱 그리고 절대값이 붙어있고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합 A를 fx의 값이 0 이하인 정수, 즉 fx라고 하는 값이 0 이하이고 나 이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 값들의 집합을 A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뭐냐?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었어요.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같은 원소라면 빼줘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옳지. 그럼 이거는 선생님 다음 같이 합시다. 사인 x가 있고 사인 x가 있고 코사인 제곱이 있기 때문에 사인 x라고 하는 것을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t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나고 1보다는 작아 나갔습니다. x라고 하는 값이 0에서부터 2파이보다 작을 때이기 때문에 t라고 하는 값이 뭘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x값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t가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는 x는 1개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x가 2개씩인데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집합 표현에 중복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 자, 그랬더니 저 fx라고 하는 것을 t에 관한 식으로 고쳤더니 이 1-t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1 플러스 2t에 경찰되는 이와 같이 식계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놔야 돼요. 자, 선생님 그 다음은 이거 어떡하지요? 그래, 이 절대값 기호가 있기 때문에 t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1과 제로를 경계로 나눠줘야만 됩니다. 옳지. 그러면 저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t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t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와 마이너스 2분의 절대값 기호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제로까지. 그리고 0부터 t값이 1까지. 제가 제대로 했나요? 예.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식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연소함수인 것은 명백하네. 옳지. 이때 식을 봤더니 그거는 한참 계산해야 되는데 조금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좀 생략하고 결과만 표시할게요. 이와 같이 되었고요. 그 다음 나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이 나오고요. 나 이놈은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입니다. 연소함수임은 분명하네. 그래서 점을 찍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 t가 마이너스 1일 때 점 찍어서 값을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얼마나? 마이너스 1 나와요. 예, 이 점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t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예, 위나 아래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어딘가 좀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 제로일 때. t가 제로일 때 봤더니 요 식에 넣으면 돼. 3이라는 값을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 t가 1일 때 값을 구해주면 밑에 표시해 볼까요? 1일 때, 예, 1 집어넣고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3을 지나가요. 따라서 저 fx를 t에 관한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 장의 수가 마이너스 2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식의 그래프가 되었을 거예요. 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0 이하의 정수가 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제로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마이너스 3 되는 경우 예, 있어요. 아, 알았습니다. 이때는 t값이 1이기 때문에 x가 1개. 이때는 t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역시 1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t값이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기 때문에 x가 2개씩. 예, t 하나에 x 2개. 이때는 x가 1개씩.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 오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식은 복잡했는데 요거 다듬어 정리만 하면 되고 그래프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것만 확인만 하면 되고 부등식 만족하는 거 찾아주기만 하면 되네. 삼각함수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식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푸는데 큰 어려움 없고 금방 알아들었죠. 자, 마음만 편안하게 하면 그다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1번부터는 단답형인데 앞에 두 문항은 쉽습니다. 뒤에 있는 문항들이 조금 복잡하고 조금 어렵죠. 자, 21번. 자, 뭐냐 한번 볼까요? 21번. 전형적인 수능 문제인데 강한 3점짜리, 약한 4점짜리 형식입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 gx라는 함수는 x가 1보다 작으면 fx 그대로 하고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fx라고 했기 때문에 x축에 관해 대칭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gx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내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경계점이 되는 x가 1일 때 함수의 값이 같아서 연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f1이 마이너스 f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f1이 제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미분 가능하니까는 f'1, 마이너스 f'1이 역시 같아야만 부드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f'1이라고 하는 값도요 마이너스 f'1이라고 같기 때문에 제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f1이 제로이고 f'1도 제로이기 때문에 fx는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네. 그래. 그런데 또 뭐라고 했니? x가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졌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f-1에서 그 값을 가졌기 때문에 f'-1 또한 제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잖아. 옳지. 그러면 선생님 알았습니다. 저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요.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이고 1에서 완전 제곱인수로 이렇게 1에서도 그 값이에요. 오케이. 내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이고요. 내가 1일 때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극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제 fx가 뭔지만 확인하면 되죠. 제가 차분하게 했습니다.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이잖아. 내가 제로야. 그러면 요놈의 x축이에요. 그럼 접했어요. 내가 얼마? 마이너스 내가 1, 얼마? 2. 그래. 나 얼마? 마이너스 1대 1로 내분하는 점. 삼각함수의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점이요. 옳지. 그러면 선생님 알았습니다. fx 함수는 마이너스 2와 1이라고 하는 실거를 갖고 1일 때는 중건이기 때문에 나 fx는요.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요? 이 그림에 f-1의 값을 요구했죠. 오, 선생님 21번에 그래 단답형 첫 번째 문제라서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넣어보세요. 4라고 오케이 확인되었죠. 자, 그래서 좀 강한 수능 3점, 조금 약한 수능 4점 형식입니다. 이렇게 구간에 따라 다르게 주고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조건과 함께 fx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주면 되는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22번입니다. 22번은 최근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모평이나 학평 강의에서 강조했던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해서 항등식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요. 항등식은 미정계수를 결정만 하면 되죠. 수치대입법 또는 계수비교법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항함수 fx다. 다항함수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결정하면 된다.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fx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대요. 자, fx의 차수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결정이 뭐예요? 수사자에서도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경찰대 문제를 올린 이유가 바로 수능 문제하고 닮은 꼴입니다. 과거에는 차이가 많았는데 출제 범위가 같아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수를 결정하자. 따라서 fx를 n차식이라고 하고 그 n차의 개수를 a라고 해보죠. 그럼 f'x라고 하면은 na x의 n-1승의 최고차이다. 그럼 이 항등식에서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해보죠. 좌변에 EFX니까 EA가 최고차의 개수이고 N차의 개수. 우변에 그놈에다 X 곱해서 부호를 바꾸면 되네. 그래. 마이너스 NA야. 내가 제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뭘 발견했습니까? 예, N은 2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서 FX는 2차식이네. 근데 개수는 아직 몰라. 그러면 fx는 다음과 같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으면 돼. 그러면 f'x는 2ax. 자, 최근에 딱 알맞은 수능 경향입니다.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나를 이제 이 식에 가져다 대입합니다. 대입했더니 2ax제곱 중요하기 때문에 대입한 식까지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2, 자, 제 말 믿으십시오. 수능에도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equals. 자, 그 다음은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개수 비교법. 그렇습니다. 최고창의 개수, 2창의 개수는 이미 비교해서 나를 찾아냈습니다. x항의 개수를 확인하시오. 그랬더니 2b가 있고 그 다음에 x항의 개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4a가 있고 마이너스 b가 있고 제로라 해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비교하십시오. 상수항 봤더니 2c가 있고요. 상수항 봤더니 마이너스 2b가 있고요. 그 다음 봤더니 마이너스 8, 이퀄 제로입니다. 0이라고 했잖아. 옳지. 그러면 선생님 문제가 발생했어요. 미지의 개수는 A, B, C 3개인데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fx가 2차 함수라는 걸 확인했죠. 평균 변화율이 3이래요. 2차 함수의 경우 평균 변화율은 평균값 정리해서 미분계수와 같아지는 점이 반드시 있는데 2차 함수의 경우는 내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가운데 값인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미분계수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2차 함수의 평균값 정리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면 되잖아. 그래서 뭘 확인하였니? f' 마이너스 2분의 3의 값이 3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네? 여기 가져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퀄 3이에요. 옳지. 그러면 됐어요. 하나, 둘, 세 개 연립해서 풀면은 A, B, C가 다 결정이 되죠. 예, 핵심이 이겁니다.
항등식이요. 차수를 결정하고 개수 비교법으로 그리고 이 함수의 평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 자, 그래서 구하였더니 중간 A, B, C 구하는 과정은 제가 생략합니다. A가 3이 나오고요. 좀 시간 걸려서 계산해야 됩니다. B가 12가 나오고 C가 16이 나옵니다. 자, 그럼 F1을 물었는데 1에서 함수값은 뭐예요? 1 대입하면 개수의 총합이니까는 A, B, C를 구하면 되고 계산하였더니 31 오케이 되었죠. 자, 이 경찰대는 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략 어설프게 준비해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알아들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방정식 이것이 실근을 갖지, 쌤, 이거요. 어떤 친구, 이거 2학년 때 저희 학교 내신 문제에 유사한 거 있었어요. 그래. 경찰대는 학교 내신 시험 문제하고 유사합니다. 자, 이거 어떡하지? 선생님, 3의 x승, 3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 3의 2분의 x승, 3의 마이너스 옳지, 나를 t로 치환하면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그 범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뭘 하면 되나요? 양수임을 명백하다. 그러면 합의 범위를 물었어요. 곱해줬더니 1로 일정해요.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대수관계에서 나는 2보다 크나 같습니다. 옳지. 나를 제곱시키면 저와 같은 것이 나타나고 거기다 2를 빼면 돼. 옳지. 그러면 위식을요. 이렇게 t로 나를 치환하였고 t는 2보다 크나 하고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었더니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었고 나는 마이너스 2t가 되었고 나는 마이너스 절대값 k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7 이퀄 제로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이거요. 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는 요거 적당히 좌우로 나눠서 그래프 그리면 돼요. 이 범위 안에서 좌표축과 만난 점이 없으면 돼요. 적당히 양쪽으로 나눈 것과 만난 점이 없으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이고요. 우변을 넘겨볼까? k 마이너스 2 그리고 숫자 부분을 받을 5인데 1을 남겨놓고 나머지 6을 5인데 4를 넘겨서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죠? 이거 그래프 그리기 좋게 t-1의 제곱이고 내가 k-2 마이너스 옳지 않았습니다. 좌변은 t에 대한 그래프로 꼭지점의 좌표가 t가 1일 때입니다. 그런데 t가 2 이상이기 때문에 t가 2일 때에 2일 때 그놈의 값이 얼마? 1입니다. 자, 요 놈이에요. 그놈이 나하고 이렇게 되는 값이 없으면 되니까 이 아래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쌤 풀이하면요. 절대값 k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떻게? 1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럼 우변을 넘겼더니 5보다 작으면 돼요. 따라서 k의 값은 7보다는 작고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자, 만족하는 정수 K에게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6까지 모두 몇 개요? 9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거창해 보이는데 풀이는 거 그렇게 까다롭지 않네. 그래. 이거 어떻게 찾았다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대수관계에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찾아냈고 그 다음에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적당하게 좌우 양쪽으로 그래프를 나눠서 교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되니까 요놈의 값이 아래쪽에 나오도록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죠? 처음엔 막막했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는 그저 그냥 할만하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인데 저 크게 눈 뜨십시오. 24번 크게 눈 뜨십시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친구는 이 24번이 사실 제일 어렵고 계산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거 이해하면 돼요.
근데 미리 풀어본 시간, 선생님, 나 저 그거 맞췄어. 그래, 너 잘했어. 그럼 너는 필히 경찰대 합격이고, 그리고 중요한 스카이 대학도 합격할 겁니다. 자, 볼까요? 수열 AN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BN이에요. B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고 그 1차의 개수가 2라는 거네. 그런데 좌변의 요놈의 값이 우변의 합, 이렇게 주어진 수열의 합, 이것과 같대. 그리고 A라는 수열의 5번장은 58이야. 10번장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한 문항입니다. 이번 경찰대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이 24번을 꼽고자 합니다. 수능에서는 22번이나 15번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변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K를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K에 1을 넣어주면은 NA1. NA1. 자, 우변에 있는 식이 뭔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K에다 2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N-1A2. 3을 넣어볼까요? N-2A3. 자, 제일 어려운 문제라 그랬습니다. N을 넣어볼까요? AN. 옳지. 너 뭘 알았니? 저 다음 같아요. A1, A1, A1. A1이 N. 선생님 뭔가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는 선생님 영상 봤어요. 연세대 모의논술이요. 그래, 맞아. 그거에 그거. A2가 하나 적으니까 요거 빠져버리고. A2. 예. A2. 연세대 모의논술 해설 강의 안 봤습니까? 보세요. 그 다음 A3. 예. 그 다음 쭉 해서 AN. 예, 이와 같이. 우변은 이거네. 그래. 이거를 그때 연세대 해설 강의할 때 세로로 셈을 해서 더해도 되지만은 가로로 셈을 해서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덧셈의 교환법칙 그리고 결합법칙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새로 나타내었더니 수열 AN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시다. K equal 1에서 N까지 AK를 SN이라고 하면요. S1, S2, S3, SN이에요. 따라서 나는 시그마 K equal 1에서 N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SN. 자, SN을 이와 같이 하였을 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나 A10은요. S10에다가 마이너스 S9라고 하면 되니까 SN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SN은 SK요. SN이 어떻게 되는지만 하면 됩니다. 수열 AN의 합이요. 그래. 자, 침착하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걸 맞춘 학생이라면 아마 우수한 성적으로 거의 수석까지 가까이 합격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 내가요, N 플러스 1 BN입니다. B는 공차가 2가 되는 등차 수열이요. 옳지. 이와 같이 되었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뭐 있니? 나 이렇게 주어졌으니까는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5번째, 10번째 항이기 때문에 n이 2보다, 자, 옆에 풀어볼게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SN을 찾는 방법은 여기 n 대입한 식인 n 플러스 1,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n 마이너스 1 곱하기 n에다가 bn 마이너스 1 계산이 많아요. 내가 연세대 교수였다면 이거 그대로 연세대 풀이 서술형 주관식 논술 문제로 내버릴 겁니다. 자, 그럼 나 이거 다듬어 계산합니다. 다듬어 계산이요? 그냥 놓을게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5번째 항이요. 내가 58이래요. 5번째 항은 S5-S4잖아. 그래. 그럼 여기에 5 대입해. 그리고 4 대입한 걸 빼줘.
예, 판서가 길어지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듬어 정리하면 다음 같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30B5 계산했어요. 40B4 그리고 플러스 B3 이와 같이 나와요. 자, 그런데 B에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다음 같이 30. 자, 여기 가운데 있네. 그럼 나는 B4에다가 플러스 2라고 하면 다섯 번째 항이고 40B4가 되었고요. 나는 12에다가 B4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돼요. 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네. 왜? B라고 하는 수열에 공차가 2라고 했기 때문에 항을 아무거나 하나만 알아내면은 BN이 완성되잖아. BN이 완성되니까는 SN이 완성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AN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BN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정리하였더니 요놈이 다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2B4 그리고 플러스 36이 나오는데 네가 얼마라고? 예, 제가 5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뭘 발견하였니? B4라고 하는 값이 얼마? 예, B4라고 하는 값이 1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옳지. 그러면 B라는 수열의 공차는 2였고 그리고 네 번째는 11이었기 때문에 BN 일반항이 구해졌네. 나는 2N 플러스 3. 오,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나를 여기다 대입하면 SN이 완성이 되어버리죠. 자, 완성된 SN을 한번 서술해 볼까요? 자, 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어쩌고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성된 SN의 값이 UN의 제곱 플러스 4. 오라? N에 관한 이 자식이네? 상수항이 없네? 그러면 수열 AN도 등차 수열이었다는 거네. 그러면 공차가 얼마인지도 확인되었으니까 바로 구해졌네. 그렇게 해도 되고 다음 같이 10번장을 물었기 때문에 나는 S10-S9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로. 10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640이나 9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결과 이와 같이 얻어졌습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전체적인 풀이의 아이디어를 보겠습니다. 제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풀이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이니? 라고 봤더니 이거예요.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우변에 있는 이 식이 나를 SN에 나와서 이놈과 같습니다. 이걸 발견해낸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에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n이 2 이상일 때만 지금 필요합니다. 첫 번째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SN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았고 내가 완성이 되면 S10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나를 완성하려면 P라고 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공차는 이미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 항이나 하나 구하면 돼. 그래서 O가 58이라는 것에서 B라고 하는 수열의 네 번째 11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성 오케이 되어 이제 가져다 대입하면 SN이 완성이 끝됐죠. 그죠? 나름대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였고 제일 어려운 문제, 제일 좀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푼 친구라면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을 것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수능에서 나온다면 22번이나 15번입니다. 논술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 왔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25번. 25번 문제는 유사한 것을 제 기억이 맞다면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EBS 연계교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유사한 것을 지난 6평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라고. 그래요? 맞네 선생님. y equal 4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4의 x승에 뭐가 곱해져 있고 되는데 다시 고쳤더니 나는 4의 x-2분의 a승에다가 x-2분의 a승에다가 마이너스 a승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래프는 4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a,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이요. 자, 이 그래프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직선이 있습니다. 평행선입니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이래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수상의 개수는 제가 경찰대수를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아닌가요? 여러분 원했나요? 이렇게 올린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수능 4점짜리 제일 끝에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아, 예. 그러면 선생님 이거요? 지수함수니까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x좌표축이고요. 그냥 내가 y좌표축이라고 임의로 놔보겠습니다. 밑이 4가 되는 지수함수 너무 급격하게 한번 그림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는 나를 어떻게 x축으로 2분의 a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그렇게 평행이동된 지수함수 그래프 평행이동돼서 이렇게 나왔겠네. 여기에 이제 뭘 냈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직선을 걷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직선을 걷어요. 그 직선 하나의 x절편이 뭔가 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y절편이요. 로그 c요. 또 하나는 y절편이 마이너스 로그 b입니다. 자, 이 넓이가 3이라고 했는데 평행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선생님 됐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똑같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한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거리 구하면 돼요. 두 직선에 이루는 거리 h요. 그럼 됐습니다. 내가 2분의 a고 내가 a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구해졌어요. 1대 2대 루트 5에 의해서 그 길이는 2분의 루트 5a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h는 어떻게 구할래? 두 직선 사이의 거리요. 원점에서 여기 이러는 거리 구해서 더해도 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h는 요놈 길이 얼마? 루트 5분의 1입니다. 요놈 길이 루트 5분의 1이기 때문에 h는 로그 c 마이너스 로그 b니까 로그 bc 루트 5분의 1 옳지 됐네. 아니 오히려 뒤쪽으로 올수록 이렇게 머리만 쓰면 되네. 그래. 자, 우리 둘을 곱한 것이 이 평행사변형 넓이이고 그놈이 3이에요. 그럼 너희들 곱하면 어떻게 됐니? 다음 같아요. 2분의 1 루트 5분의 1 없애버렸고 a 곱하기 로그 bc요. 내가 3이요. 그러면 다시 다듬으면 너는 a 곱하기 로그 bc의 값이 6이 되어버렸잖아. 옳지. 그러면 선생님 알았어요. 여기다 쓸까요? a 곱하기 로그 bc의 값이 6이 되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알았습니다. a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bc도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근데 로그 a, 로그 b, 자연수인데 근데 넓이가 3이야. 정확하게 만든다면 로그 b, 로그 c의 값도 로그 bc 나도 자연수라는 조건이 사실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아니더라도 볼까요? 네, 이와 같이 했어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6의 약수인 1과 2와 3과 자연수니까는 이겁니다. 근데 bc의 값이요? 사실 그러네. 다른 값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자연수였어요. 그럼 bc의 값은요 10의 6승이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10의 얼마? 3승. 이렇게 됐을 때는 10의 제곱. 이와 같이 됐을 때는 10의
1승. 예, 이거는. 아, 옳지. 그러면 알았습니다. A가 1일 때 B, C 자연수 이런 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경우 뭐 4, 5, 1등 해보면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건 제가 안 보여도 되겠죠. 이것의 약수를 정해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것의 약수의 개수는 10은 2 곱하기 5잖아. 그럼 2의 6승, 5의 6승의 약수의 7, 7, 49. 그 다음에 4, 4, 16, 3, 3, 9, 네,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다 더해주면 78개입니다. 옳지 확인이 되었어요. 예, A가 4일 때 한번 해보세요. 4 넣어주면 요놈의 값이 2분의 3인데 B, C가 자연수라고 하는데 그런 값 안 나올 거예요. 옳지. 크게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았네. 그대로 수능 문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출제될 수 있었습니다. 평행이동이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힘들어도 그냥 특별한 대가, 죄송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좋은 강의를 올리려고 무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좀 긴 강의였기 때문에 주말에 한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꼭 공부할 것이랑 약속하십시오.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